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시는 문제는 선생님 이제 웃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야.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박사님 좋다고 김대호 박사님 좋아요. 좋습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야 여러분들 우리의 보석 상자를 알아봐 주시는군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주변에는 박사님 방송 재밌다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유. 그리고 진짜 별명 잘 졌다고. 열면 나온다. 뭐 어떠한 지식이든 열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네. 과분한 말씀입니다. 맨날 공부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SK 그리고 최태원 회장 또 최태원 회장이 진행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 잡고 박사님하고 방송 전에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SK 얘기는 진짜 뭐 며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전반적으로 오늘 어떤 얘기 좀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SK의 태생부터 시작해서 네. 또 그동안에 한국 경제에 기여해온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업적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 한때 그 12.12 사태의 주역이라고 하는 한 명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네. 어떤 혼사, 사돈 관계였죠. 그 이후에 또 이어진 SK그룹에 있던 기업 인수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혼이 지금 2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남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우리 뉴스 엔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 그 사람들 자기들 이혼은 자기 사생활일 수도 있지만 그 이혼 소송에서 얼마의 금액이 나오느냐에 따라서요. 이를테면 항소심 고등법원 판결대로 1조 약 4천억을 물어주라. 네. 물어주는 게 아니라 재산을 분할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SK의 주인이 바뀝니다. 뭐 이것은 경제 산업계의 엄청난 판도 변화일 수가 그렇죠.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외의 이른바 기업 사냥꾼들이 주인이 애매모호해지면 뛰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안정성 차원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뭐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큰 기업에 대한 이야기고 그 기업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겠다라는 뜻을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박사님 저는 이 헤드라인을 딱 보고 드디어 조강지처에게 다시 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네.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이고 어쨌든 재산에 대한 분할 다툼은 계속할 예정인데 이혼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 일단 이혼은 좀 확정해 주세요. 뭐 이런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사건은 그 내막 그 과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먼저 이혼 소송을 시작한 분은 최태원 회장님이 맞아요. 네. 최태원 회장님이 이혼하자 그랬는데 노소영 여사가 나 이혼 못 하겠어. 그리고 혼외자도 내가 받아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반성하면 같이 가정을 꾸릴 수 있다 해서 이혼 소송에 응하지 않았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 소송 자체도 성립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소영 여사 쪽에서 결국 최태원 회장이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면 아예 이혼 소송을 역으로 제기해서 그리고 대신에 재산 분할은 제대로 받아내자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혼 소송을 냈던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반소를 냈던
노소영 여사의 소송 때문에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은 이미 무효화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그 소송을 이미 별로 법적 효력도 없는 네. 최태원 회장의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재판이 네. 노소영 여사의 문제 제기로 해서 시작된 이 이혼 소송이 항소심까지 가 있는데 대법원 재판에서 시간이 좀 지리하게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최태원 회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 네. 현재 재벌 총수들은 그 인척의 삼촌까지는 동일인으로, 그러니까 뭐 같은 주머니다 이래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촌의 촌수 안에 드는 사람의 재산을 같은 계열로 보고 신고를 하도록 우리 공정거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삼촌까지는 네. 특수인으로 계열사의 네.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친인척이라고 그러는데 인척과 친척의 차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친척은 뭔가 친족 관계의 친자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인척이라는 건 그냥 지인의 인자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민법상 인척과 친척은 완전히 다른데요. 네. 예를 들면은 태어나서 자기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같이 하는 패밀리로 묻어가는, 이럴 때면 형제, 네. 부모 이런 것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형제 사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라고 하는 그게 거죠. 혈연이라고 그러죠. 혈연이 혈족. 네네. 이제 흔히 이제 혈족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흔히 친척이라고 그러면 혈연 관계가 아니라 결혼으로도 생길 수가 촌수가 맺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친인척이라고 그러면 결혼으로 맺어진 것은 한쪽이 이혼하면 그 친척 범위에서 떨어져 나가죠. 남남이 되죠. 예, 네네. 바로 남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혼 소송 중에는 남남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과 삼촌 촌수 안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네. 노소영 여사는 부부니까 그럼 당연한 거고요. 그건 이미 들어가 있고 네네. 판결 전까지는 네. 가족이고, 노소영 여사의 어머니가 있어요. 노소영 여사의 어머니가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부인이죠. 김옥숙 여사가 네, 있죠. 김옥순 여사. 네. 그리고 김옥숙 여사의 아들들이 있어요. 노재현 씨 등. 그분은 노소영 여사의 이촌이니까 이게 최태원 회장하고도 같은 이촌인 거예요. 삼촌이에요, 삼촌. 아, 그러네요. 이촌이 되죠. 그러니까 네. 그 노재현까지는 이촌. 형제니까요. 노재현의 자녀들도 삼촌 안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그럼 그 재산을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의 해명에 따르면 그쪽하고는 관계가 끊어졌는데 신고할 방법이 없다. 그쪽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럼 법을 위반하게 되는데, 그럼 벌금 물어야 되는데 결국 SK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빨리 정리를 해 달라. 법원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혼 소송을 낸 그 과거가 있으니까 네. 자기 것은 일단 먼저 소송을 취하해서 대법원에다가 재판이 안 끝났다 하더라도, 노소영 여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 안 끝났다 하더라도 이혼 확정 판결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친척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것은 이제 최태원 회장이 주장하는 거고, 일각에서는 그게 아닐 거야. 김희영 여사의 주장일 거야. 아, 김희영 여사라고 하면 지금 최태원 씨의 이제 혼외자식을 낳은 여성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내연녀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같이 살고 있죠. 네, 네. 그런데 김희영 여사 입장에서는 애가 지금 최시아라는 아기를 두고 있는데 그 아기의 그 나이가 벌써 14살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14살이면 벌써 혼인 관계를 맺은 지가 14년, 15년이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15년이 지났는데 부부가 지금 법상 부부로 인정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혼 소송은 노소영 여사 이름으로 소송에 의해서 진행된 거니까 최태원 회장은 뭐 소를 취하하고, 그리고 법원에다가 이미 재산 문제는 나중에 다툰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는 거, 최태원과 노소영 사이가 부부 아니라는 거 확정 인정서를 하나 떼달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김희영 여사하고 최태원 회장이
법상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명분상에는 그 최태원 회장이 공정거래법상의 법상의 리스크가 있으니 지금 좀 정확하게 이혼을 좀 정리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좀 내면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14살이 된 딸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혼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가 아마도 법적 부부 절차를 좀 밟기 위한 뭐 수순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뭐 공정거래법상의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최태원 회장의 의도는 잘 알겠으나 어쨌든 뭐 모든 국민들이 이 이혼에 집중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SK의 주인이 정말 바뀌느냐의 이슈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이혼의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은 좀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뭐 고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쟁점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만 그 두 가지고 네. 그 밖에도 아마 10몇 가지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앵커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 현재 지금 우선 비자금 문제부터 말씀을 올리면요. 노태우 전두환 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사법적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임 중에 조성했던 이 비자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환수하는 판결까지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부인인 김옥수 기사도 나 돈 없다. 네. 그 돈이 없는데 무슨 비자금이냐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다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자금 환수 문제가 더 이상 진행도 되지 않고 환수도 안 되고 또 제대로 처벌도 되지 않았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번에 딸의 노소영 씨의 이혼 소송을 하면서 노소영 여사가 SK그룹에 기여한 게 크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노소영 여사 쪽에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네. 우리 사실은 비자금 있었다. 그리고 비자금을 주고받았다는 그 정빙 서류 네. 그것을 법정에 제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김옥수 여사가 우리가 비자금이 있었고 그 비자금을 사유인 최태원한테 줬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SK가 크지 않았느냐 해서 이게 2심 법원 항소심에서 그 내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맞구나. 네. 그러니까 1조 3,800억 약 1조 4천억 원 정도를 재산 분할을 하라. 네. 이런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사실 국민들은 뭐 비자금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추징도 못했으니까 그냥 없나 보다라고 하고 사실은 굉장히 찜찜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근데 이게 지금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백 아닌 자백을 했고 그게 재판장에서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사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 대목은 네. 법적인 좀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돈이 있다고 그러고 정빙 서류까지 제출하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니까 네. 그동안에 속였던 것이죠. 노태우 가문에서 속였던 것이니까 이번에서는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네. 저는 당당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에 네. 세법상 조세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을 때 불로소득은 처음부터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몰랐을 때는 그 불로소득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백했으니까 네. 그것은 비자금 생긴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현행 실정법상으로도 내야 되고 그것이 조세 포탈범인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네. 국세청장을 향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불거질 걸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저렇게 진행을 했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소멸시효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랬을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의 형법, 민법 같은 경우는
그 공소시효, 소멸시효라는 걸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조세포탈법에 의해서 이런 안날로부터 한 규정이 이것은 상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까지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서로 알았다 하더라도 네. 지금 비판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한테 재산 분할을 제대로 내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1심 판결에서는 워낙 재산 분할 금액이 적었거든요. 네, 네. 그것만 받고 난 물러설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수심이 조금 컸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저희 이제 댓글에서도 굉장한 복수네요 뭐 이런 글도 올라와 주셨고 그리고 또 부부 대접을 못 받으니까 뭐 이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혼외전 할 때 각오했어야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뭔가 좀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판사판이다 하고 그냥 달려들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재산 분할 금액이 1심 판결이 너무 작았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재산 분할을 할 때 1심 판결의 판결문 요지를 보면요.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은 네. 부부 공유 자산이 아니라 특유 자산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특유 자산이다. 네, 민법상 특유 자산이라 하면요. 네. 보통은 이것은 앞으로 이혼하실 부부들은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계획이 없으면 몰라도 되는 얘기고 부부가 이제 살면서 갖고 있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공유 자산 반반씩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특유 자산이라는 것은 본인이 결혼하기 이전에 다른 어떤 조치에서 돈이 생겼다. 이를테면 최태원과 노소영 여사의 결혼 그 전에 네. 그 최태원 아버지가 상속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과는 무관하게 생긴 뭐 재산이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특유 자산이기 때문에 공유 자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재산 분할을 적게 주고 싶은 사람들은 네. 가급적이면 결혼하기 전에 네. 정돈을 다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히딩크라든지 혼자 사는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재산 정리가 되기 전에 혼인 신고를 잘 안 해요. 그런 게 있군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특유 재산으로 그 전에 정리가 됐다고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다든지 네. 또 공유 자산으로 만들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배우 정우성 씨 지금 문가비 씨하고 이제 뭐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자식을 낳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신의 한 수였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인으로 인해서 혼인 이후에 나의 재산은 어쨌든 공동이 돼버리니까 그 전에 이 그러니까 부부의 인연을 맺기 전에 모아놓은 재산 자체는 그러니까 본인의 것이라는 거를 좀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지금 뭐 계속해서 고발이 들어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제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또 불똥이 튄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 묻혀 있는 묘역에도 지금 불똥이 튀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그래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자금 없다고 했고 돈 없다고 했는데 와 근데 어쩜 이렇게 묘역이 크지? 저거 누가 관리하지라는 생각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지가 총 550평이라고 하고요. 현충원에 안작이 된 5명의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자금이 여기에도 쓰인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지가 파주에 있어요. 파주요? 예, 파주에 있는데 그 묘지의 최정상에 산의 머리 부분을 다 깎아내서 네. 그러니까 사통팔달한 곳이죠. 풍수지리상 모든 곳이 다 보이는 그 산의 정상 부분의 산을 깎아내 가지고 거기에 550평 묘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게 지금 역대 대통령의 모든 묘지 평수를 다 합한 것보다도 노태우 대통령 평수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 묘원이 굉장히 관리비가 비쌉니다. 네. 관리비 금액까지는 뭐 이거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매년 내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묘를 쓰느냐, 죽은 사람 묘를 꼭 그렇게 크게 써야만 되느냐.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렇죠. 비자금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벌금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은 다 물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묘역도 어디서 또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가뜩이나 비자금 사건이 이제 그 소송 사건에서 이혼 소송 사건에서 폭발이 됐는데 묘역까지 같이 터지면서 네. 일파만파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어쨌든 뭐 생을 달리했지만 지금 자녀들의 이런 이혼 그리고 또 재산 분할 싸움에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을 거라고는 정말 뭐 상상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